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 네. 6월달 6월 첫째 주 경제 신문을 읽어줘.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네, 이렇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부동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내려도 대출 묶이고 실물 경기 위축, 집값 오르긴 힘들다.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 과거 공시 깨질 가능성 높아 상가 오피스텔도 입지에 따라 양극화 심해질 것.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5%로 낮췄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된다다가 이미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가해지고 있어서다. 금리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입지에 따르는 양극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다는 건 미래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가 떨어질 때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공식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리보단 경기 여건과 소득 증가 여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다.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금리 변화와 민감하게 연동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임대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비해 높을수록 투자 유인 또한 커지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다. 박원갑 위원은 임대료만 가치가 평가되는 구분 상가보단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역세권이나 업무지구, 꼬마 빌딩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선전할 수 있겠지만 임대가 목적인 재고 오피스텔은 가격과 수익률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두 번째, 땅값 상승, 땅값 2배 이상 비싼데 분양가 차이는 10%에 불과. 강남권만 규제, 가격 왜곡, 주변 시세보다 7억, 할인 분양. 허그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에 로또 분양 만들어 과열 부추겨. 둔촌 주공 분양 일정 못 잡아. 정부가 서울 강남권 분양가를 집중 통제하면서 강남과 강북 분양가가 거의 같아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제시 분양가와 동대문구 용두 6구역 재개발 단지명 레미안 엘리니티의 분양가 차이는 평당 200만원 정도밖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그가 강남 분양가를 지나치게 억제하면서 가격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권 분양이 상대적으로 싸게 나오는 경우는 둔촌 주공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분양을 마친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자이는 평당 2,813만원에 분양됐는데 해당 자치구에 최근 2년간 입주한 아파트의 평당 시세는 4,141만원으로 1,3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둔촌주공조합과 허그의 분양가 협상은 계속 답보 상태다. 허그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전에 통상 비교 사업장을 선정한다. 하지만 둔촌주공은 최근 1년간 주변에 분양한 단지가 없어 가격 기준이 모호하다. 둔촌주공조합은 3,550만원, 허그는 2,970만원을 고소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허그가 분양보증 독점을 이용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분양보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부동산 마지막 돈 넘쳐 흐르자 증시 이어 집값도 들썩 잠실 5단지 음마 아파트 찍었다. 음마 바닥 찍었다. 금로, 금천 등 저가 단지들 풍선 효과로 상승돼 두드러져 강남은 양도보유세 회피, 급매물 소진되며 전고점 육박. 전문가들 거래 적고 규제에 따라 계속 오를지는 미지수.
서울 집값이 9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선 데는 비강남권 단지들의 상승세가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남 고가단지는 초고강도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매수가 힘들어졌다. 그러자 규제가 덜한 강북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수형 효과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 용산 정비창 개발 등 호재가 터지더니 잇따른 금리 인하로 유동성까지 넘치게 되자 강남 단지들도 꿈틀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등 세계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도 매수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다. 강남 재건축 집값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양도세, 보유세, 절세용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세다. 전용 82제곱미터가 지난 1일 22억 6,100만원에 실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3억에 형성됐다. 상승 추세에 이어질지는 미지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 집값이 오를 요인이 많이 생긴 게 사실이지만 정부의 규제 기조가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요건 강화 등 올해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금융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레버리지 곧버스 투자 승자는 없었다. 2배짜리 ETF 수익률 6개월 수익률 시뮬레이션 해보니 지수 하락된 곧버스 최대 70%, 반등된 레버리지 최대 27% 수익, 투자 기간 길어지자 모두 손실, 마이너스 복리 효과 작용, 1일 재조정 거래 비용도 부담. 반년 전 A는 코스피 지수 상승에 B는 하락에 베팅했다. 각각 수익이 2배로 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상품을 활용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는 한 차례 급락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투자 시점 대비 소폭 0.2% 상승했다. 두 사람 중 누가 돈을 벌었을까? A가 조금이라도 벌었을 것 같지만 둘 다 손실을 봤다. 지수는 제자리지만 손실은 5에서 20%다. 레버리지 상품에 중장기로 투자한 경우 승자는 없었다는 의미다. 이후 다시 주가가 급등한 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1800선 안착한 4월 14일부터 기현상이 벌어졌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두 상품 모두 손실을 내기 시작했다. 5월 말에는 두 상품 모두 12에서 14%를 까먹으면서 손실 규모도 똑같아졌다. 6개월 동안 지수는 소폭 올랐는데 손실폭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 두 상품 모두 투자 기간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매일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이때 마이너스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초 지수가 100, 110, 100, 110, 100 구간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가정해보자. 둘째 날 지수가 10% 올랐으니 레버리지 수익률은 20%다. 100원이었던 레버리지 상품은 120원이 된다. 셋째 날 지수가 9.09%로 하락해 다시 100이 됐다. 상품 가격은 지수 하락폭만큼 2배만큼 떨어지는데 기존 가격보다 낮은 98원이 된다. 상품 가격의 120원으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 것에 비해 더 많이 하락한 것이다. 이를 끊임없이 반복할 경우 상품 가격은 0에 수렴한다. 결국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 변동폭이 클수록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수록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 변동성 장세에서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민경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상품과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개인도 파생 상품이나 공매도 운용 전략을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잦은 리밸런싱 거래로 펀드의 성과가 떨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가치주 순환시대 성장주에 밀리고 코로나에 치여 수익률 추락. 카카오, 네이버 등 성장주 독주의 수익률 격차 20%까지 벌어져 미 시장에서도 가치주는 찬밥, 국내 가치주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다. 투자자들 외면의 고전.
몇 년 전만 해도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허남건, 신영자산운용 등은 대가로 평가받았다. 가치 투자하면 이들을 떠올렸다. 저평가된 우량주를 발굴해 투자하고 끈기 있게 기다려 차익을 내는 가치 투자는 2016년까지 빛을 발했다. 2012에서 2016년 5년간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맴돌았지만 가치주 펀드는 50%가량 수익을 냈다. 하지만 요즘 이들의 이름을 듣기 쉽지 않다. 성장주의 시대 기존 공식을 파괴하는 혁신 기업 등장 등으로 가치 투자의 순환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업의 판도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코로나19는 가치 투자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FN 가이드에 의뢰해 대형 가치주 지수와 대형 성장주 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가치주는 마이너스 10.46%, 성장주는 8.28%였다. 격차는 20%포인트에 육박한다. 국내 가치주 펀드의 성적도 초라하다. 97개 국내 가치주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83%다. 일반 주식형 펀드 수익률 평균은 마이너스 1.81%다. 전문가들은 성장주 시대가 온 만큼 가치주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치 투자는 재무제표에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투자하는 게 그 비결이다.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자회사, 현금성 자산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요즘 시장은 알려진 핵심 경쟁력의 투자가 더 몰린다. 산업 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가치주에 불리한 모든 요인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김동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밴드 활용 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며 소수 성장주에 대한 이익의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수록 PER이 높은 종목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그리고 종합면 미 구글세 보복대 이후 법인세 신설, 코로나발 세금 전쟁. 미국 디지털세 부과한 9개국의 슈퍼 301조 동원의 조사 착수. EU는 다국적 기업의 추가 징수 7,500억 유로 코로나 기금 충당. 대규모 부양책으로 빚더미 사투, 국가 기업 간 무역 전쟁 확전 우려. 코로나19가 말라붙은 세수 걱정인 국가와 기업 간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영국 등이 구글세로 통칭되는 디지털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자 미국이 이들 국가를 겨냥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이에 개의치 않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쓸 돈이 많은데 들어올 세금은 적다 보니 각국 정부가 본격적인 세금 전쟁을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버트 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자국 기업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조치엔 슈퍼 301조 발동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세금을 구글세 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머리끝을 딴 가파 세금이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도 일제히 USTR 조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올 초에도 미국은 영국이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면 영국산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영국은 연간 5억 파운드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며 지난 4월부터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다만 미국은 와인, 치즈 등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압박한 끝에 프랑스에선 디지털세 도입 시도를 철회시켰다. 미국이 보복 관세를 거론하며 주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처지다. 유럽연합 EU는 총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코로나19 기금을 추후 변제하기 위해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7억 5천만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유럽 내 다국적 기업의 단일 시장세 명목의 법인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EU는 단일 시장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연간 100억 유로는 다국적 기업의 EU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0.2%에도 못 미친다며 단일 시장세 총 징수 규모도 이들 기업 매출의 0.2% 미만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6월 첫째 주 경제신문을 읽어줘.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머니가 머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